네, 잔멸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네. 또 오늘은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의 주제 서희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의 주제는요, 현명하게 준비하는 이직 노하우입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이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직 타이밍만큼 이직 후 생활 역시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그냥 머물고 있자니 불안하고 떠나자니 언젠가 밀려날 것 같은 고용 불안. 그래서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현명하게 준비하는 이직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명하게 준비하는 이직 노하우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직 타이밍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타이밍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직에 대한 준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제 전반적인 이직 준비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직이 경력 관리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이직을 고려하는 직장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략 없는 잦은 이직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이직할 때 반드시 짚어봐야 할 성공적인 이직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업무 매뉴얼처럼 좀 알고 있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입사와 동시에 이직을 고민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생 직장이 아닌 지금 평생 직업의 시대이고요. 또 따라서 평생 직장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 경쟁력을 좀 갖추고요. 또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취업난으로 인해서 좀 원치 않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좀 많은 것도 이직이 급증하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네. 따라서 직장인들에게 이직은 좀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군요. 여기 계신 세 분도 지금은 자신의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오너분들이시지만 직장인이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이직을 준비했던, 이직을 꿈꿨던 그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백윤재 팀장님 기억나시죠?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기억을 하라고 하시니까 기억은 나죠. 네, 기억이 나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뭐 답답해서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 불안하니까 또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 나이로 이제 접어드니까 이제 사자가 찍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미래에 대한 불투명들에 상당히 이제 엄습해오는 그런 위기감들 느껴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발전을 위해. 그래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생각들이 구체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불안감이 가장 먼저 다가왔던 것 같은데 한진우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나이는 5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지금은 사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이 책상 배치가요, 파티션도 전혀 없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하고 부장님은 또 반대로 이렇게 보고 2열로 줄을 쫙 맞춰서 있기 때문에 내 미래 뒤통수가 다 보이는 거예요. 5년 뒤에는 저기, 10년 뒤에는 저기. 근데 거기 보여지는 모습조차도 그것도 이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그 미래가 항상 그 내 눈앞에 보였다는 게 많은 생각을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게 됐죠. 네, 맞습니다. 어떤 마음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 대표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직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그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요. 현재 있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무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런 직무를 했을 때 어떤 기대치가 있을까? 또 그런 목표들 때문에 이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좀 발동을 하는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욕심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좀 이직을 준비하셨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이직을 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성공적으로 이직을 하려면 첫째 그 한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가 좀 돼야 합니다. 이직의 대상자는 대부분 경력직입니다. 그리고 또 경력직을 원하는 기업은 특정 역량을 갖춘 좀 전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분야로 이직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금물이고요. 현재 하는 일을 좀 제대로 파고들어서 전문성을 길러야지 이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 조건은 다름 아닌 실력에서 밀리지 않을 만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취업 전문가, 배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 전문가, 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건강 전문가시잖아요.
전문성의 기준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팀장님? 저 같은 경우는 커리어인 것 같아요. 커리어. 그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해오면 일단 전문가라는 호칭에 근접은 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잘할 수 있는 거. 예. 그다음에 그것을 또 자격증 같은 걸 표현할 수 있으면 전문가가 아닐까, 전문성이 아닐까 생각. 네, 맞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업인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는 건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성이 없는 직업인은 사실은 경쟁력이 없죠. 그렇죠. 일단 전문성, 자기 직업에 대한 전문성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자기 개발을 해야만 자기가 어디 나갔을 때 이 이직이라는 마켓에 나갔을 때도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무슨 전문성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데 태진 씨는 어떠세요? 저도 과연 내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곤 하는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긴 하죠. 네. 살 빼고 있잖아요, 파이팅. 요즘에. 날씬해지셨어요. 날씬 네네. 전문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목말라 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네. 실제로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70명을 대상으로 자기 개발 강박증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68.3%가 강박증이 있다라고 답을 했었고요. 또 92.2%는 현재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개발 강박증 때문에 받는 영향으로는 자기 개발을 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가 49.3%로 제일 많았었고요. 또 쉴 때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한다가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좀 불철주야 힘쓰고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성의 기준을 최 대표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문성이란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뭔가 일을 해봤다라는 거. 그렇다고 또 5년 동안 일을 했다라고만 해서 전문성이 쌓이는 건 성과가 아니고요. 있어야죠. 그렇죠. 예. 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반드시 좀 따라와 줘야 된다라는 게 전문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기간만큼이나 제대로 된 치를 갖추고 있을 때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계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나오실 정도로 그 분야에 있어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기록하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요즘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면 어떤 분야를 키우고 싶은지 배 팀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재테크 말고. 네. 재테크 말고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노후를 생각해서 저는 그 커피 바리스타? 예, 그거 오. 관심은 좀 많이 가요. 예, 그 주변에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평범한 주부로서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은 강의까지 나가시고 하시는데 예. 한 6, 7년을 그걸 준비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의할 정도로 아주 숙련돼 있으시고 요번에 이제 아카데미 내지는 뭐 샵 형태로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네. 예, 전문성. 배 팀장님은 아무래도 너무 꼼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려주시는 커피가 정말 맛있을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잘하실 것 들어서. 같아요. 군더더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은 또 다른 전문성, 술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술을 뺏겼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할게요. 예. 저는 노래를 좀 정식으로 좀 배워보고 싶어요. 노래 진짜 잘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알았죠? 네, 술 먹고. 네. 저 동료 한의사 중에 이제 마술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던 한의사가 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 예.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그러면 나는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는데요. 예. 보컬 트레이닝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한번 오디션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만간 이승철 씨에게 독설 듣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아무튼 첫 번째 이직의 노하우는 남들보다 더 빼어난 전문성을 갖춰라였습니다. 네. 두 번째 현명하게 준비하는 이직 노하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노하우는 퇴직 후 임원으로 이직을 하겠다라는 기대는 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네. 임원이 된다라는 것은 뭐 로망이자 이 그렇죠.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꿈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버린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희망을 꺾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예. 오히려 희망 고문은 더욱더 좀 안 좋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실제로 대졸 직장인 1000명 중
단 8명만 임원이 지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임원의 자리는 한정돼 있고요. 또 게다가 경력직 채용은 과차장급 또 팀장급 실무진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은 경력 10년 차 안팎일 때가 가장 좋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00명 중에 8명만이 임원이 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예, 그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철저한 계획 없이 이직을 꿈꾸는 막연한 그냥 희망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원장님 주변에도 이런 분들 보셨어요?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임원분의 장례식장 그 가족 친지의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건설사니까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평소에 이제 회식 와서 접대를 해주던 그 사장님들이 뭐 나쁘게 말해서 굽신대던 사장님들이 대형 세단에 기사 동반해서 이렇게 오는 광경을 보고 어떤 친구가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 소형차 몰고 이러는데 한 3년 정도 노력 많이 하다가 나가서 다시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이렇게. 특별한 계획 없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냥 좋아 보이는 그 면만 보고 그 업체의 그 힘들었던 노력은 간과했던 거죠. 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 계셨어요? 뭐 욱하고 이렇게 나가신 분들은 별로 못 봤는데 장밋빛은 많이 그리시면서 나가셨던 분들이 좀 많이 막연히. 있었고, 예, 제가 예.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 보험사에도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나가는데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리크루팅이라고 하잖아요. 리크루팅, 그렇게 예. 되면 그 외작의 보험사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월소득이 뭐 되게 많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소득 통장까지 보여주면서 삶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네. 뭐 이렇게 해야 뭐 해피하지 않겠니? 이러면서 막 동기부여를 하니까 그거 보고 나도 되겠지 해서 막 보험사로 막 이렇게 뛰쳐나가셨던 분들이 많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석유공사에 잘 다니시다가 바로 가셨는데 지금은 거의 뭐 노시는 상태. 아이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맞습니다. 최 대표님 주변에도 있어요? 저도 보면 주변에 그 후배나 예. 그 동생들이 그 피라미드라고 그러죠. 다단계 쪽에 잘못 발을 들여가지고요. 물론 뭐 길지는 않지만은 짧은 기간 동안 그 다단계에 몸을 담게 되면 인생에 큰 상처를 좀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커리어 컨설턴트로서 좀 많이 안타깝죠. 제대로 된 경력을 좀 쌓아가지고 매진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판에 네. 또 그런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다 다이아몬드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이직을 했으나 결국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임원이 될 수 없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직을 할 때 연봉을 많이 주는 기업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좀 재정적으로 든든한 기업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봉보다는 네. 아무래도 본인의 그 경력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8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이직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업 비전 및 승진 또 경력의 기회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44.3%로 1위를 차지했고요. 비전과 승진. 그리고 이어서 연봉이 30.9%, 그리고 사내 복지가 13.6%, 출퇴근 거리가 6.5% 순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직은 경력 관리의 필수 조건이라고 꼽히는 만큼 본인의 그 장기적인 커리어 맵을 좀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업무 내용과 비전 등을 좀 폭넓게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시점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배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직 타이밍에 사업체를 꾸리셨잖아요. 네. 만약에 그 타이밍에 사업체를 꾸리지 않고 이직을 했다면 어땠을 것 같은지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직은 생각을 안 해봤던 게 뭐 더 이상 이직을 해봤자 더 좋은 게 나올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다만 이직을 했었다면 좀 안정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사업체를 일단 진행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크고요. 그다음에 좀 리스크가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소득도 좀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 아무래도. 네.
그런 생각이 좀 그렇군요. 듭니다. 네. 분명히 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명하게 준비하는 이직 노하우 세 번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무리한 연봉 인상을 요구를 하시면 좀 안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기 네.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쵸. 할 수가 있는 게 처음에 잘 땡겨놔야지 나중에 그쵸. 쭉 잘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한 원장님 같은 생각이시죠? 같은 생각입니다. 네. 무조건 맥시멈으로 받는 것이 좋은 게요. 네. 왜냐하면 이 연봉이란 게 그 재직하고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인상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겨우 뭐 물가 상승률 정도가 반영이 될 텐데, 그래서 연봉 협상할 때는 내 이 맥시멈과 미니멈을 생각해 놓고 맥시멈에서 불러서 조금씩 예. 낮춰가는 이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백영선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1.7배에 불러놓고요. 아, 일단 1.7배. 정확하게 계산이 돼 있으세요. 네. 분명히 저항을 받을 테니까 예. 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답변을 일단 써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조율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 미니멈은 몇 배예요? 1.3배. 1.3배. 많이 내려갔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최 대표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래도 무리한이라고 붙인 걸 보니까 무리한을 빼놓고 어느 정도는 좀 괜찮다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무리하지 않는 선을 좀 잘 찾아야 하는 건데요. 네. 대개는 보통 과거 연봉을 기준으로 10% 안팎에서 많이 좀 인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네. 그게 가장 적정선이라는 건데요. 특별히 성과를 내면서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남다른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한 연봉 협상은 첫 이미지를 좀 깎아버리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미리 좀 방지를 해야 합니다. 네. 제가 이 연봉 협상 진짜 못하기로 소문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연료 협상이겠죠. 네, 그렇죠. 제가 조금만 더 올려달라고 그러면 왠지 나를 자를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고민 많이 하세요. 예, 네. 굉장히 제가 좀 마음 졸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연봉 협상 잘하는 노하우,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 있으세요? 일단 지르는 거고요. 일단 질릅니다. 예. 제가 이제 필요한 최소 경비에 대해서 정보를 좀 줘야죠. 애가 몇이고 이래서 얼마 정도는 필요한데 그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예. 뭐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어허, 아, 그렇군요. 배 팀장님은요? 일단 뭐 불쌍한 표정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제 연봉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할 것에 대한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서 협상을 하는 건데 내 가치가 이만큼 크다. 그걸 일관되게 불쌍한 표정으로. 불쌍한 표정으로. 네, 일관되게. 아. 네, 그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내용은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표정은 좀 불쌍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안타깝게. 네, 많이 테니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딸도 이제 낳았는데 딸의 분유값이 미래를.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모유 먹는다면서. 아, 네, 여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현명하게 연봉 협상하는 방법에 네. 대해, 연봉이 아니죠. 이직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더 중요한 걸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직 후에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적응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취업 포털 사람인의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2,374명을 대상으로 이직 후 텃세에 시달린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78.6%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다 겪었다는 건데 어른들끼리도 텃세가 심한가 봐요. 응답자들이 텃세 가운데 1위는 그 업무 스타일 또 방식 등을 무시한다라는 게 49.9%로 좀 복수 응답을 한 경우가 있고요. 예. 또 다음으로는 일 외에는 대화가 없는 등 가까워질 기회가 없었다가 46.1%, 또 업무 자료를 공유받지 못했다. 이게 45.1%, 또 허드렛 일을 자꾸 맡게 된다. 이게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조금 다른 형태로 직장 내에서 이른바 왕따 같은 텃세를 느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에 대한 뒷담 화나 루머가 좀 떠돈다. 이런 게 34.4%. 또 무시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한다. 이게 32.7%. 업무 성과를 과소평가 당한다. 이게 31.1% 등의 응답으로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네, 사실 텃세 방송국에서도 많이 부리잖아요. 많죠. 네, 새 예. 방송국에 가게 되면은 원래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텃세를 부려요.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왕따시키고 뭐 이럴 때가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주로 누가 그러는 거예요? 텃세를 주도하는 사람은 그 주로 같은 직급 또는 또 연차가 비슷한 동료들이 43.8%로 제일 많았고요. 네. 또 뒤이어서 직속 상사가 31.5%, 그리고 직급 및 연차가 낮은 부하 직원이 11.8% 부하 순이었는데 직원도. 부하도, 특히 예. 성별로는 동성에게 그 85.1%가 텃세를 당했다라는 응답이 압도적이네요. 많았고요. 예. 네. 이성은 1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동성이 6배 정도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이직하면 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텃세가 아닌데도 텃세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만큼은 뭐 가해자나 피해자나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도 애써 좀 데려온 직원을 그 텃세를 겪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그렇죠. 만들 책임 필요가 있죠. 좀 큽니다. 예. 실제로 직장을 옮긴 뒤 텃세가 미친 영향이 돼서 좀 묻는 설문이 있었는데요. 55%는 직장 만족도가 감소했다. 또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졌다가 49%.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졌다가 34.8%, 업무 처리를 마음대로 못해서 억울했다가 34.5%, 집중력 감소 등으로 제대로 성과를 못 냈다가 32.3%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토로했습니다. 예. 즉 텃세가 기업 내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이직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직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직 후에 어떻게 하면 적응해 나갈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 대표님께서 정리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현재 있는 직무에 좀 최선을 다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본인이 이직할 기회를 찾지 않더라도 이직의 기회는 언제든지 본인한테 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직무의 최고 전문가가 됐을 때 분명 이직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직 잘 준비하셔서요.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 게스트분들만큼 성공적인 이직의 모범 사례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